지난 시간요, 공급 양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곡선 상이동이고, 오로지 그 재와 가격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더라. 나머지를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그려봅니다. 똑같이 옮겨져요. A점, B점, C점입니다. 자, 여기서요. 대체제와 보완제와 예상은요. 잠시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공급만 움직이는 요소 가격과 기술 예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쉬운 말로 아파트 가격은 2억 그대로인데 아파트 짓는데 인건비가 배나 껑충 올라간대요. 그럼 인건비가 배나 비싸면요. 공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감소돼요. 이만큼 공급이 감소가 된다. 얘가 바로 요소가격 상승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요. 그만큼 공급은 감소가 돼요. 이런 변화가 생겨요. 이어서 기술이 향상됩니다. 기술이 발달되면요.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증가되겠지. 그래서 기술이 발달이 되면 그만큼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런 변화가 생겨요. 즉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가 돼요. 공급의 변화. 그러면 얘는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는 곡선 자체 등입니다. 따라서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술은요. 모두가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우측 이동은 공급 증가 감소, 증가, 좌측 이동은 감소를 말이야. 모든 그래프는요. 우측은 무조건 증가가 되고 좌측은 무조건 감소가 돼요. 그럼 이제 타재화하고요. 다음에 공급자 예상을 봅니다. 5번부터 먼저 봐요. 공급자가 예상합니다. 뭘 예상하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면요. 공급이 증가될까요? 감소가 될까요? 공급은 증가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따로 보게 되면요. 일단 헷갈려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결론부터 볼게요. 자, 예상이나 대체제, 보완제, 얘만 나왔다 해서 대체제, 보완제, 예상. 이놈들은요. 항상 앞에서 수요승리 있죠. 항상 수요와 이렇게 반대해서 갑니다. 반대해서 기다. 대체제와 보완대로 무조건 공급은요. 수요와 반대해서 기입니다. 무조건 반대해서 기입니다. 무조건 반대로 보세요. 다시. 소비자가 가격 오른다고 예상합니다.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소비자는요. 오르기 전에 담배를 많이 사재기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다시 파는 사람은 피는 사람은 담배를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팝니다. 아시겠어요? 오른다고 하면요. 살 사람은 서로 살려고 하는데 파는 사람은요. 창고에 숨겨두고 안 판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공급자가 오른다고 예상하면요. 공급이 증가하는 건 공급은 감소가 돼. 안 판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무조건 반대해서 가자. 이게 속편하지. 따라 보게 되면요. 헷갈리고 정리가 더 안 돼버립니다. 자, 얘는요. 조금 중요할까요? 조금 안 중요할까요? 정답은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갖다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왜? 28회 동안에 30년 넘도록 얘는요. 한 번도 안 나왔거든. 몰라도 돼요. 이런 걸 따로 머리 싸매지 말래 말입니다. 가수는 자꾸 나오는데 얘는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부담 갖지 마시고 예상 나왔다 무조건 수요와 반대해석입니다.
대체재 보완제, 공급에서 대체재 보완제도 제가 아무런 표시를 안 했어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보게 되면 괜히 헷갈리고요. 또 어렵게만 어렵지 시험은 안 나온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와 반대해서 가자. 그러면 수요는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수요에서 대체재는 무조건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바로 끄집어내고요. 얘가 공급 넘어가면 반대라고 했지. 공급은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가장 빠르고 속 편한 공부가 돼요. 항상 대체재 보완제는요, 수요를 확 실어내고요. 공급은 무조건 반대에 쓰입니다. 다시. 수요에서 보완제는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공급 넘어가자. 공급은 보완제는요, 반대로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이렇게만 연결하면 돼요. 참고로 출제 빈도를 본다면 공급에서 대체재와 보완제는요. 보완제는 30년 넘도록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버려도 돼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음에 대체제는요. 28회 동안에 두 문제가 아니고 지문이 한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지문이 두어 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에서 대체제와 보완제는 별거 아니구나. 수요가 중요하지. 공급은요. 무조건 수요와 반대에 쓰입니다. 그래서 자, 왜 대체제가 반비례 관계입니까? 보완제가 비례 관계입니까? 얘는요. 지금은 이렇게 정리만 하시고요. 3월달 올라가서 대체제가 왜 반비례가 되는지 보완제가 비례되는지 그 얘는요. 다음 과정에서 한번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대체제, 보완제, 요소가격, 기술, 예상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재 확인해요. 그러면 바로 2번 내려가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인데요. 그래프가 두 개 납니다. 그러면 왼쪽 첫 번째 그래프가 곡선상에서 A점, B점 이동이네. 얘가 무슨 변화? 공급량의 변화. 두 번째 그래프요. 자, 기술이 진보되니까 공급이 증가했죠. 우측으로. 얘는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가 돼요.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1번요. 공급량의 변화는요. 기억번 밑줄입니다. 해당 상품 해당 상품 가격 임대료 밑줄. 바로 거제와 가격입니다. 미연번 내려가서요. 공급량의 변화는 밑줄입니다. 공급 곡선 상이동 밑줄. 즉 곡선 상이동입니다. 2번요. 공급의 변화는 기억번 밑줄 하세요. 해당 상품 가격 이외 밑줄. 그리고 이외 동그라미. 거제와 빼고 이외 나머지가 모두가 공급의 변화가 되고요. 니은번요. 공급의 변화가 발생하면 밑줄합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 이동 밑줄, 즉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여기까지 모두 정리했고요. 참고로 지금 공부한 파트는요. 매년마다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출제가 돼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공급량의 변화 뭐지? 거제와 가격. 공급의 변화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30페이지입니다. 자, 큰 목차 03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탄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탄력성은 15회 시험 이후부터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언제나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탄력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목차 볼까요? 첫 번째가 수요를 공부했고요. 두 번째 공급을 공부했고 이제 세 번째가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탄력성은 먼저 의부터 봐요. 원래 탄력성은요,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물리학에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반응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충격에 대한 반응을 프로테이지 퍼센트 비율로 표시한 것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예를 들면 충격을 줘요. 충격을 100 줍니다. 100을 충격을 주니까 반응도 100이에요. 무슨 말이죠? 충격과 반응이 똑같아 말입니다. 이럴 때는요, 분자 분모에서 분모가 충격 100이 되고요. 분자가 반응이다. 반응도 100이 됩니다. 얼마가 되지? 1이 됩니다. 충격과 반응이 똑같으면요, 탄력성은 1이 된대요. 따라서 탄력성은 1이 된다. 이것을 단위 탄력적 이렇게 불러요. 다음에 충격을 100을 주었더니 반응이요 200입니다. 반응이 몇 배나 커요? 2배나 크죠. 그러니까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요 20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 말은요 탄력성이 1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반응이 크다는 말입니다. 얘를 탄력적 이렇게 읽어요. 탄력적이다. 다음에 극단적으로 충격을 100을 줬더니요. 반응이 무한대로 커져요. 그래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무한대로 커져요. 이러면 이제 그 값은 무한대가 나옵니다. 얘가 탄력성은 무한대로 크다. 극단적이죠. 극단적이면 항상 완전자만 붙여주면 돼요. 완전 탄력적입니다. 다음에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50입니다. 반응이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50이다. 어떻게 돼요? 2분의 1, 0.5가 돼요. 즉 1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반응이 작은 경우예요. 이것을 비탄력적, B자가 붙어요. 비탄력적입니다. 다음에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제로다.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전혀 없다. 그러면 0이 됩니다. 이럴 때 탄력성은 0이 된다. 극단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탄력성 종류가 5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탄력성은요, 항상 기준이 1이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앞으로 탄력성 하게 되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2가지로 늘 나누어서 분석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예외가 돼요. 다시 해요.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크다. 다른 말로 반응이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하다. 비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반응은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또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충격을 줍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 계신 분한테
오늘 수업 마치고 점심 한 그릇 사드릴게요 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점심을 사세요. 바로 비빔밥입니다. 얼마짜리요? 5,000원 잡을게요. 이렇게 충격을 줬습니다. 비빔밥 사주니까 다음 주에 반응이 와요. 선생님, 지난주 밥 잘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는 오늘은 내가 낼게요.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응이 똑같이 비빔밥 사주더라. 얘가 뭡니까? 충격과 반응이 똑같아. 얘가 단위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다음 주에 왔어요. 저는 밥 잘 먹었는데 제가 오늘은 정말 맛있는 거 사줄게요. 숯불갈비 있죠. 1인분에 3만 원씩 합니다. 반응이 몇 배나 큽니까? 6배나 크죠. 그러니까 뭐 반응은 바로 탄력성은 6이 된다. 6배나 크다. 얘가 바로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예외적으로 자, 다음 주 왔어요. 밥 잘 먹었는데 완전 탄력적이면 제가요 비빔밥을 앞으로 평생 사드릴게요. 얘가 뭡니까? 완전 탄력적입니다. 드물잖아요. 따라서 평생 사준다면요. 얘는요 반응이 무한대로 크다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저하고 같이 살면 되지 뭐. 그럼 완전 탄력적입니다. 다음에는요 반응이 적어요. 비빔밥 먹었는데요. 다음 주에 딸랑 김밥 한 줄 주고 가더라. 얼마짜리? 2,000원짜리요. 이러면 반응이 적다는 말입니다. 비탄력적입니다.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죠. 비빔밥 잘 먹었는데 다음 주에는요. 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완전 쌩까버려요. 이런 반응이 전혀 없다. 완전 비탄력입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학교는 집어넣자. 학교는요. 어떤 충격? 가격 충격을 줘요.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주니까 무엇이 반응을 보이느냐? 수요량이 변합니다. 얘가 반응이에요. 이것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재 봅니다. 130페이지요. 1번요. 탄력성 의를 보게 되면 기억번이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밑줄 아세요. 부동산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충격이죠. 가격 동그라미. 가격이 충격이 돼요. 부동산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밑줄. 수요량 동그라미. 얘가 반응입니다.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니은번 내려가요. 수요의 탄력성 종류는요. 단어 3개를 밑줄 아세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밑줄. 요 3가지도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 칠판 보세요. 자, 가격이 변화하니까 수요량이 변화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뭐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단어는요 생략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탄력성은 뭘 가리킨다? 가격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가격 지울게요. 가격 대신에 여기다가 소득을 집어넣자. 소득. 이럴 때 또 수요량이 변합니다. 소득하니까 자, 지난 시간요. 소득은 반사로 정열. 정열. 예. 기계적으로 소득은 뭐지? 정열. 예. 여러분 공부는요. 거의 반사적으로 팍팍 나야 됩니다. 자, 제가 툭 치면 팍 나야 됩니다. 소득 정열 나야 되는데 소득 정열합니다. 이러면 망한데 말이 마시겠어요. 팍팍 나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소득하면 그대로 정열 팍팍 나야 됩니다. 무조건 속도예요, 속도. 예.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 감소하면 열등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얘가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자, 다시 소득 지울게요. 소득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타재와 집어넣죠. 타재는 무슨 재, 무슨 재? 대체재와 보완재입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면 대체재는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거지와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보완재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거지와 수요가 감소하는 반응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얘가 타재와 탄력성인데 이런 말을 안 쓰고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불러요. 교차 탄력성. 따라서 탄력성 종류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다. 소득은 무조건 뭐 정렬, 교차는 뭐 대체재 보완재 팍팍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종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세 가지요. 자, 이어서 박스 봅니다. 박스 보니까 가격 탄력성 공식이 두 줄 공식과 네 줄 공식이 나와요.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얘는요, 계산 문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두 줄, 네 줄 모두 알아야 됩니다. 다만 계산 문제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1월달 지금부터 공부하면 빨라요. 지금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줄, 네 줄 공식 계산 문제는요, 다음 과정 3월달부터 대비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3월달부터 계산 문제를 준비하겠습니다. 3월달에 보도록 하고요. 자, 아래 보니까 박스 예제 있죠. 자, 이 예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풀어볼래요? 안 풀어볼래요? 미리 물어봤거든요. 절대 풀지 마세요. 풀어본다 하시면 안 돼요. 풀지 마세요. 왜냐? 위에서 공식도 3월달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도요. 3월달부터 따라오시면 돼. 욕심 갖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박스에다가 적어줘요. 앞에다가 상 적어주고. 이 문제가 어려워요. 상권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월달부터 푸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풀지 말라 해도요. 꼭 푸는 분이 계시거든요. 호기심 때문에요. 풀지 마세요. 풀면요. 시급합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풀어보게 되면요. 1시간 풀어도 이해도 안 되고 답이 안 나와요. 한마디로 뭐 시간 낭비돼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얘는요. 3월달부터 딱 네 걸로 만들면 돼요. 일단 패스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번요. 탄력성 종류. 자 칠판 볼까요? 이렇게 5가지. 얘가 바로 제목이 5개 나오잖아요. 5가지 적어드렸고요. 다음에 중간에 그래프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나와요. 또 그래프 밑에 보시면요. 표가 나와요. 다시 표를 보니까 탄력성 크기가 종류가 5개. 칠판 그대로입니다. 5개. 표를 보시면서요. 이렇게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읽을 줄만. 표를 봅니다. 첫 번째 탄력성 이꼴 0이 되면 뭐 완전 비탄력. 두 번째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이 되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무한대로 크면 완전 탄력적.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거 그래프입니다. 얘가 뭘 말하죠? 바로 기울기. 기울기가 수직이고 수평이고 가파르고 완만하고 얘가 기울기가 나와요. 얘를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탄력성과 기울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기울기하고요. 다음에 탄력성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탄력성과 기울기의 관계는 결론, 무조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역수.
항상 무슨 관계? 반대 관계. 기울기 역수가 탄력성, 탄력성 반대가 기울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울기가 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다는 말입니다. 또 기울기가 작으면요. 반대로 탄력성은 크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반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말입니다. 가파르다. 그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지죠. 작아지면 비탄력적입니다. 합치면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얘가 지문 그대로 나와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입니다.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요. 기울기가 완만하대요. 그러면 반대로 탄력성은 커진다. 그러면요. 탄력적입니다. 합치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늘 나와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지문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림 보고 빠르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림으로 연결합니다. 자, 먼저 수요곡선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울기가 아주 가파른 수요곡선 D1이 있어요. 두 번째, 기울기가 완만한 곡선 D2 곡선이 있습니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얘를 빨리빨리 해석이 됩니다. 연결합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렇게 그림으로 바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얘가 바로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보다요,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적. 다시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완만하다, 가파르다. 탄력적이면 완만하다. 그러면 비탄력이면 기울기는 가파르다. 얘가요 왔다 갔다 아주 빠르게 나야 됩니다. 다시 완만하면 탄력, 비탄력,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복하니까 잘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 안 믿습니다. 지금은 잘 따라하다가 오늘 수업 끝났어요. 수업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죠. 딱 나가면요, 찬바람 쌩 부는 순간 다 날아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가파른 게 탄력이지 비탄력인데 또 오락가락 해버린다. 아시겠어요? 예. 원래 사람의 기억이 그래요. 까먹어요. 예. 그럼 이제 그때 나갔다 가파른 게 뭔지 오락가락 하면요,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자, 탄력, 비탄력. 탄력적.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얘가 뭐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지? 비가 떨어진다? 비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안 까먹어요.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다시 왜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가파르면 비탄력이 됩니까? 그 이유까지는요,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그 이유는요, 시험과 하등의 관계가 없지만은요, 가능한 공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백화점 가니까요, 100만 원짜리 숙녀복이 있어요. 100만 원 비싸잖아요. 자, 100만 원짜리 옷이 꼭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값이 100만 원입니다. 마음에 들면 바로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죠? 저랑 똑같네요. 언제 산다? 세일할 때 사요. 30%. 예. 그래서 백화점에서 얘만 딱 찍어두고요. 30% 세일합니다. 30% 세일하면요,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살 수가 있다? 70만 원.
따라서 세일합니다. 이때 이제 살 거예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30% 세일합니다. 백화점에서 30% 세일합니다. 이거 뭐죠? 충격. 가격을 30% 세일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30% 세일하니까 이제 반응입니다. 얘는요 30% 세일하니까 반응이 이만큼 커대요. 그래서 30% 세일하니까 반응이 이만큼 많이 살아온다. 충격이 커요? 반응이 커요? 반응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뭐 완만합니다. 반응이 더 클 때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얘 가파르면요 30% 세일하니까 반응이 크다 작다? 조금만 살아봐요. 반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반응이 크면 완만하다, 탄력적이고 반응이 작으면요 비탄력적이다, 가파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만하면 탄력적인데 점점 더 완만해집니다. 극단적으로 수평이 되었다. N 탄력성이 0이 됩니까? 무한대가 됩니까? 무한대. 어떻게 흐른다? 어떻게 흐른다? 완전 탄력적입니다. 다시 가파르면 비탄력적인데요. 극단적으로 점점 가파라지더라 해서 나중에 수직이 되어서 수직이 되면요 탄력성은 0이 된다, 무한대가 된다. 0이 된다. 어떻게 했죠? 완전 비탄력적. 자, 그럼 이제 얘가 수직이야, 수직. 얘는 많이 봤잖아, 지난 시간요. 토지는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뭐? 수직이다. 바로 부정성. 토지 공급은 절대 증가 못 시킨다. 수직이 돼요. 예. 이 그림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수직이면 어떻게 할지 완전 비탄력적. 따라서 토지는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킨다. 부정성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수직은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있죠. 이게 바로 설명 다 들었습니다. 결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수평이 되면 완전 탄력적, 수직이 되면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모두 설명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기울기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3월, 4월, 5월, 6월 이제 문제 많이 풀게 되면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걸 탁 보는 순간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수요 곡선이 가파르다, 완만하다. 가파르지, 탄력, 비탄력. 공급은 가파르다, 완만하다, 뭐? 탄력적이다. 딱 보자마자 기울기 딱 판단합니다. 상대적으로. 완만하니까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바로 팍팍 해석이 됩니다. 팍팍.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봅니다. 132페이지. 거래 2번요. 탄력성 크기의 결정론입니다. 탄력성의 결정론입니다. 탄력성을 움직이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탄력성은 크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종류를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첫 번째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럼 이제 탄력이 뭔지 비탄력이 뭔지 아시겠죠? 다시 확인합니다.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크다.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하다. 한 번 더. 결국에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얘가 모두가 탄력적입니다. 다시 비탄력적이면 반응은 크다 작다. 민감하다 둔감하다. 결국에는 완만하다 가파르다. 얘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오늘 공부했죠? 콜라와 사이다. 대체제. 일반적으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반응은 민감합니다. 정반대로 대체제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이고 반응은 둔감합니다. 예를 들면 음료수는요. 대체제가 되게 많잖아요. 편의점 가니까 음료수가요. 사이다, 콜라, 환타, 포카라스, 밀키스 등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체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음료수가 가격이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똑같으면 여기서 사이다 값만 곱하기 2배나 비싸대. 2배나 비싸면 사이다 마신다, 안 마신다? 안 마시고 아주 민감하게 딴 걸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바꿔서 마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민감하니까 아주 탄력적입니다. 대체가 많을수록 민감하게 움직인다,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대체제가 작거나 없으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런 예가 어디서 볼 수 있다? 대학교요. 대학교 등록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기분 나빠요. 부담되고. 등록금 올라가면요, 기분 나쁘다고 학교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못 바꾸잖아요. 대학교 바꾸려면요, 학교 그만두고 다시 편의점 치고요, 다시 수능 다시 쳐야 됩니다. 대학교는요, 대체가 거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등록금 올려도 무조건 졸업할 때까지는요, 여기만 다녀야 됩니다. 바꿀 수가 없다,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입니다. 정반대로 용도가 획일적이다 또는 용도가 제한받아요. 용도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입니다. 결국 용도가 다양하다는 게 용도가 다양한 만큼 대체가 잘 된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용도가 제한받으면 대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예요. 부동산에 종류가 나와요. 종류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세 가지인데요.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은요,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은 대체제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대신에 빌라,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도심주택 등등 대체가 되게 많습니다. 아파트 값이 껑충 올라가면요, 대신에 딴 거 민감하게 바꾼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말입니다. 대체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은요, 얘보다 상대적으로 대체제가 적대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체제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명동의 상업용지 땅값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땅은 거의 대체가 안 돼요. 아주 비탄력적입니다. 네 번째요. 중요합니다. 바로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장기일수록 탄력적이고 반응은 민감합니다. 반대로 기간이 짧을수록,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고 반응은 둔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주택을 넣을게요. 주택 공급인데요. 주택 공급, 주택을 짓는데 단기 하루 이틀 만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절대 못 지어요. 그러니까 주택은요, 하루 이틀 만에 절대 공급은 둔감하다, 지을 수가 없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나 주택을요, 장기로 주더라 2년, 3년 주게 되면 이 주택은요, 100세대건 1000세대건 얼마든지 민감하게 공급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다음에 상품의 성격입니다.
상품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사치품이다. 사치품이면 탄력적이고 반응은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정반대로요. 생활 필수품이다. 필수품은 가격 변화에 아주 둔감합니다.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가요. 백화점에서 30% 세일하죠. 세일하면요. 바로 충격을 줍니다. 백화점에서 30% 세일하니까 첫날 반응이 커요, 작아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30% 세일했더니 고객들이 주차가 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사러 온다. 백화점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반응이 크단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백화점에 와서요, 사치품을 사요, 필수품을 사요? 열 사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치품을 구매들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탄력적입니다. 얘는 안 사죠. 백화점 세일하는데요. 딱 벼르고 벼랐다가 세일하니까요. 백화점 세일 첫날 쫓아서 콩나물 사러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반응은 둔감합니다. 따라서 결국 탄력적일 때는 이런 모든 경우가 탄력적이 되고요. 정반대. 이럴 때는 바로 비탄력적입니다. 다시 이 중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게 기간입니다.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출제가 잘 되는 게요. 대치지. 얘도 잘 돼요. 그래서 얘는요. 꼭 기억하시고 빨리빨리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뭘 돌리자? 그래프. 그래프에 빨라야 됩니다. 자, 불러주세요. 탄력, 비탄력. 탄력적.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 그럼 이제 얘가 탄력적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대치제가 많을 때, 적을 때. 많을 때. 대치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결국에는 완만해집니다. 얘는요, 대치제가 많다, 적다. 적을수록 비탄력적이고 결국에는 가파라집니다. 계속해서 기간. 얘는요,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적이고 결국에는 완만해집니다.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단기. 단기일수록 결국에는 가파르고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간 확인해요. 그러면 기간 나왔으니까요. 119페이지 보세요. 119페이지. 자, 119페이지 폈습니까? 중간에 그래프가 나요. 우하향. 그래프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특징. 기역, 니은, 디귿 있죠. 디귿은 모두 밑줄에 있고 오늘 안다고 했잖아요. 단기, 장기. 따라서 단기에는 기울기가 가파르고 비탄력적인데 장기에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방금 봤잖아요. 다음에 125페이지 보세요. 125페이지. 그래프 밑에 2번 특징이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디귿은 별표 돼 있다, 안 돼 있다? 별표 돼 있다. 잘 나와요. 단기, 장기. 항상 단기, 장기는요, 공급을 되게 많이 몰아요. 공급을. 따라서 디귿은 단기 공급은요, 기울기가 가파르고 비탄력적인데 장기 공급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나오잖아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126페이지. 126페이지 보니까 고로 2번요. 부동산의 공급 곳에다 그래프가 3개 있죠. 자, 첫 번째가 S번 공급은요. 수직이다. 얘가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절대 증가 모색이나 얘는 어떻게 할지 완전 비탄력적 공급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S2 우상량 얘는요.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세 번째가 이거잖아요. 세 번째가 가파르다 S3, 완만하다 S4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파르니까 단기, 장기, 얘가 단기가 되고요. 얘는 뭐지? 장기가 된다. 적었잖아요. 따라서 장기면
완만하고 탄력적이고 당기면 가파르고 비틀어지다.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132페이지. 132페이지 보시면요. 괄호 3번요. 괄호 3번 보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 수입의 변화. 얘는요. 한마디로 고급 이론. 어려워요. 그래서 3번 과정은요. 까다로워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프도 좀 특이한 그래프, 복잡합니다. 그래프 밑에 표도 나와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고급 파트는요. 지금은 못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1월, 2월 기본 과정에서 탄력성, 자, 개념 알았고요. 다음에 종류 3가지 다 이해하셨고, 다음에 탄력성과 기울기의 관계도 이렇게 다 정리했고요. 다음에 이럴 때 탄력적, 저럴 때 배타적. 요거 알았잖아요. 이만큼 아는 게 굉장히 공부를 잘하신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괄호 3번은요. 총수입 변화. 얘는요. 3월 달에 완성을 해요. 3월 달에. 그래서 3월 달에는요. 요것만 딱 보게 되면 탄력성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괄호 4번입니다. 4번 보게 되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나왔죠? 여기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소득성 뭐뭐 정열. 따라서 밑에 박스 보게 되면요. 소득성 이꼴. 자, 박스 보니까 정열, 정상제와 열등제가 나옵니다. 한 장 넘겼어요. 자, 교차 탄력성은요. 무슨 제, 무슨 제? 대체제와 보완제. 첫 번째 박스 보게 되면요.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와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목차 2번 보게 되면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공급 탄력성. 집 한번 볼까요? 자,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비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요. 얘만 싹 바꾸죠. 수요를 싹 바꿔주고 여기다가 공급만 넣어주면 돼.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이다 해서 단어만 싹 바꾸면요. 공급 탄력성입니다. 공급 탄력성은요. 종류가 똑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공부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바꿔서 뭐 공급만 집어넣어주면 똑같은 말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탄력성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04번 균형가격 결정과 이동입니다. 결정 이동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봅니다. 쉬겠습니다.